시세 파악이 됐다면 이제 등기부 열람을 하는 겁니다. 보통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보여주기도 하는데 뭐 주소만 알면 누구나 열람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인터넷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700원 주고 열람을 하시든 인터넷 활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구청 가서 주소 알려주시면 다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동산에 대출, 뭐 근저당 설정액이 얼마인지 아니면은 뭐 그 전에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갔는지 뭐 권리 관계를 한번 보시는 거죠. 보시고 만약에 깨끗하다 그러면 시세가 2억이고 보증금이 80%면 1억 6천이니까 1억 6천 이하 정도는 그래도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대출이 있다 그러면 내가 전세로 들어갈 때 이 대출을 상환을 할 걸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일부를 상환하시든 전부를 상환하시든 상환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고 대출을 받으면 등기는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할 텐데 그 부분도 감액 등기나 말소 등기를 같이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기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특약을 넣으세요. 반드시 넣으시고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되는 뭐 연립, 오피스텔, 아파트는 이 정도 고려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세대가 동시에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 있죠. 그 다가구 주택은 임차인이 여러 명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분들의 임차 보증금도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대출금 빼고 그 다음에 우리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걸 파악하고 그 금액도 차감을 하고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이 보증금을 차감하고 대출도 차감하고 했는데 내 보증금을 받을 여유가 별로 없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변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저도 진짜 별의별 사람들 다 봤는데 이 사기꾼들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기꾼들이 괜히 이 사기꾼이 아니에요. 말을 섞어보면은 이 사람이 뭐 정말 날 위해서 하는 말인가? 아니면은 나에게만 좋은 정보를 주는 것인가? 이게 쉽게 분별이 잘 되지 않아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보면 판단은 되지만 정말 사기꾼들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주변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그러면 뭔가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혼자서 가셔서 뭐 주변에서 그 사람들이 막 계속 하다 보면 혹할 수가 있어요. 혹할 수가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가 뭐 미안하다 이러면 하다못해 네이버 카페나 지식인 아니면은 뭐 요새 무료 법률 상담 많이 하니까 그런 곳에라도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는 게 좋고 이걸 물어보는 거 뭐 민폐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안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이게 금액이 적지도 않고 보증금이 미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누구에게든 물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전세 반환 보증금 보험에 가입이 된다면 가입을 하세요. 여기서 가입이 안 되면 일단 걸으시면 됩니다. 허그라고 하죠.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있고 서울보증보험공사도 있고 이 전세보증 반환 보증보험이 뭐냐면 집주인이 나중에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을 하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반환을 해줘요. 그리고 그곳에서 집주인에게 구상권이라고 하죠. 대신 받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수 있겠죠. 이게 보험료가 비싸지가 않아요. 비싸지 않고
두 곳이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뭐 금액이나 요율이나 차이가 있는데 뭐 비교해 보시고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 보증 요율은 0.1%에서 0.2% 정도 되니까요.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입하시는 게 좋고, 이것 또한 대출 안 될 때 계약 해지 특약사항을 넣듯이 전세 반환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될 경우 이 계약은 없었던 걸로 한다라는 특약을 넣으세요. 특약을 넣으시고 공시가격의 150% 또는 최근 1년 이내 거래가격 등으로 이 가입 조건들이 있어요. 이게 오히려 다주택자들 갭투기 하는데 악용이 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 일단은 뭐 그 사람들이 갭 투자를 하든 말든 저희는 저희 보증금 보호를 받는 게 우선이니까 전세 반환 보증 보험이 가입이 된다면 가입을 하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냥 계약을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모든 전세 계약을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등기부가 깨끗하고 시세가 뭐 예를 들어서 5억인데 대출은 뭐 50% 이하로 훨씬 낮은 금액으로 되어 있고 내 보증금도 뭐 2억밖에 안 한다. 그러면 안전할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 안 해도 돼요. 제가 드리는 지금의 상황은 뭐 신축이나 이 시세보다 전세가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거나 근데 나는 그 집에 너무 살고 싶고 한다면 정말 적어도 이 전세 보증 보험이라도 가입이 되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겁니다. 웬만하면 들어가는 걸 저는 뭐 바라지 않아요. 그런 곳에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고생하실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피하시는데 적어도 난 죽어도 이 집이다 라고 하면 이거라도 가입을 하시고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자, 다섯째. 아까 특약사항에 이것저것 기재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전세 대출 안 되면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 그리고 전세 보증보험 가입 안 되면 없었던 걸로 하자. 이런 특약사항을 기재를 하세요. 기재를 하시고, 이제 잔금일에 전세계약 잔금 치르는 날에 마찬가지로 그 기존 건축주가 새로운 매수인에게 매매도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권모 씨라는 사람, 뭐 세모녀 같은 사람들도 그러한 경우가 많았을 것이고 이렇게 동시에 진행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매수인은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 사장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자기가 그렇게 뭐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수익을 노리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세금을 안 냅니다. 세금 낼 리가 없죠. 세금 체납이 60억 이상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공매로 진행되고 심지어 이 전세 보증보험을 약간 시차를 두고 가입하려고 하다가 압류등기가 돼버리면서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정말 낭패고 하기 때문에 이 특약사항에 잔금일로부터 보증보험 가입 이후에 뭐 매매계약을 진행한다 아니면은 일주일 이내에 근저당이나 명의 변경은 못하는 걸로 특약사항을 넣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기면 계약을 해지한다. 이렇게 문구를 넣으시고 이거를 사기치려는 사람을 피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어려워서 웬만한 특약을 그냥 다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으세요. 넣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잡한 건 그냥 안 들어가시면 돼요. 안 들어가시면 되고 그게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집이 마음에 든다고 설마 나한테 무슨 일이 있겠어 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 부동산 정말 시세를 철저하게 파악을 하시고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시면 그 시세의 70%, 80% 정도의 선에서만 전세 보증금으로 집을 구하세요. 세상에 집은 정말 많습니다. 집이 정말 많은데 이 집이 뭐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고 뭐 신축이고 뭐 이 주변에서 뭐 여기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뭐
현혹이 돼서 나 그 집에 꼭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 설마 나한테 무슨 일이 있겠어 이렇게 판단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알아보세요. 집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이 전세 사기 유형들이 되게 다양한데 이렇게 뭐 신축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에서 김포, 뭐 서울, 화곡 뭐 이쪽에서 이제는 뭐 부천 갔다가 인천 지역으로 막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네이버에 무갭 투자 뭐 이런 식으로 검색만 해보세요.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 명의만 주면 집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돈도 주고 이게 뭐 갭 투자나 무갭 투자나 부동산이 쭉 올라가는 상승 시기에는 돈을 버는 방법이 되겠죠. 1,000만 원도 벌고 부동산이 상승하면 뭐 거기에 대한 추가 수익도 발생을 하고 뭐 1,000만 원 내 자본금은 1,000만 원만 넣고 전세 보증금 끼고 대출 끼고 이렇게 집을 사서 뭐 10채, 20채씩 사서 부동산 상승 시기에는 정말 수익이 많이 창출되는 무슨 창조의 경제를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운일 뿐인 거죠. 운이 정말 좋아서 이런 것 뿐이고 하락기나 아니면 세입자가 반환을 요구했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했거나 뭔가 아다리가 안 맞으면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와르르 무너지고 그럼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뭐 고소도 당하게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법이 제대로 대비가 되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법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조심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집을 구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잘 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